자, 21번 보십시오. 등기법. 다음 중 권리의 이전 등기 밑줄. 권리자가 바뀌는 거, 권리 주체가 바뀌는 게 권리 이전 등기죠. 자, 그러면 하는 경우는 4번 정답. 법인이 회사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수합병한 회사가 있죠. 그럼 회사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변경해야 된다, 이전 등기해야 된다. 이전 등기.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1번 합유자 수 증감이 있으면 합유자가 3사람에서 2사람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건 이전 등기는 아니죠. 무슨 등기해야 될까? 변경 등기. 짧게 합유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요거 변경 등기. 자, 2번 소유자가 전세권자 드리고 있네. 무슨 등기해야 될까요? 설정 등기. 잘하셨고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전세 기간이 만료했네요. 제한 물건 소멸했네요. 이전 등기는 아닌데 이거 무슨 등기야? 말소 등기. 잘하셨고 그 다음에 5번 등기명인 소유권 등기명. 소유자 주소 이전했네. 변경해야지. 변경. 됐고요. 22번 다음 중 등기와 권리 변동 밑줄. 틀린 것은 X. 등기와 권리 변동 묻는다는 것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자, 갑니다. 틀린 것부터 한번 잡을게요. 4번 X. 상속 밑줄, 특정 유증 밑줄. 상속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유증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하여요? 물건 변동. 포괄. 유증은 포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서 잘 내지 않습니까? 특정 유증은 사망거 자체, 유언자 사망으로 절대 물권 변동 안 일으킵니다.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은 유언자 사망으로 물권 변동 인정해 줍니다.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입니다. 이걸 정말 자주 내요. 자, 됐고요. 4번 정답 틀린 거 잡았으면 나머지 갑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 밑줄. 이 판결은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죠. 그럼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지 아니한다.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일으킨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1번은 O. 2번 회사 합병 나왔다. 합병. 합병은 상속과 똑같아요. 합병으로 물권 변동,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합병으로. 그럼 등기 없이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지? 이렇게 읽어나갈 줄 아셔야 돼. 3번 합유자 수의 증감이 있었어요. 권리 이전 등기 안 되지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5번 점유시효 취득 20년간 점유하면은 점유 취득 등기하여야. 등기해야지. 등기하여야 맞잖아요. 그런데 점유 개시일에 소유권 취득.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번 X 5 X가 아니고 매매예약 밑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밑줄 거래가액 등기 밑줄. 거래가액 등기는 등기부에 3억, 5억, 10억을 표기해 주는 게 거래가액 등기입니다. 가등기했으면 소유권을 취득했어야 그 3억, 5억, 10억을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그 금액을 등기부에 올려주지. 가등기는 3억, 5억, 10억을 지급한 상태임, 지급한 상태가 아님. 아님. 그럼 3억, 5억, 10억이 표기될 수가 없다. 쉽게 실무지문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거래가액은 그러면 가등기할 때 3억 5 올려준다. 본등기할 때 올린다. 본등기할 때. 2번 옳은 거 찾으셨어요. 그럼 나머지 확인. 1.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없는 권리 변경은 부기등기로.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3번
건물 신축했습니다. 보존 등기합니다. 원인 연월일 보존 등기 몇 줄? 원인 연월일 저금 안 저금? 안 저금 해야지. 저금하시면 안 되고. 보존 등기는 절대 원인 연월일을 적지 아니한다. 4번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를 함에 있어서 대위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가로 치세요.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가로가 빠져야 됩니다. 대위자의 성명과 주소만 적지 주민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5번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할 때 그 대표자는 등기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기합니다. 24번 다음 중 등기간 직권 밑줄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이니까 X 하셔야죠. 자, 정답 2번.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 격려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직권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 가처분에 따른 본안 승소 판결 받은 자의 단독 신청이 있어야겠지요. 그럼 나머지 맞는 거 지문 찾는 방법 가죠. 1번 보존 등기 끝에 제시했어요. 보존 등기는 신청이었죠. 그런데 앞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은 직권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지금 그럼 앞에 지문에 법원의 가압류 등기가 처분 제한 등기죠. 촉탁 들어왔으니까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됐죠? 자, 3번 갑니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주소 고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지시되면 신청입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법에 규정이 있죠.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무슨 등기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한 때는 직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그럼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니까 직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앞에 안 나오면 신청, 나오면 직권. 자, 4번 갑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전에 격려된 중간 처분 등기 말소 밑줄이죠.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 말소. 됐죠? 그 다음에 5번 환매특약 등기 말소 밑줄이죠. 그럼 앞에 환매권 행사가 있어야 돼. 환매권 행사했대요, 안 했대요? 했대요. 환매권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가 환매권 행사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환매권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직권 말소가 아니라 신청 말소. 그게 있으면 직권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자, 25번.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부동산 등기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옳은 거 가볼게요. 자, 4번. 정답.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밑줄, 등기 신청 밑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제출 밑줄이죠.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 계약해야죠. 유상 계약. 유상 계약에 따른 어떤 지상권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느냐면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지상권에 대하여 설정 이전 등기할 때 허가받도록 돼 있죠.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때도 허가를 받아라. 매매 예약 시도 포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등기할 때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매매에 따른 잔금을 치르고 나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러 갈 때도 등기 원인은 판결이 아니라 유상 계약인 매매 계약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4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럼 1번 틀린 거 한번 가볼까요? 뭐가 틀렸는지.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원인과 대가 여부 관계없이 밑줄.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된다. 왜 틀렸을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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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원인일 때? 토지권. 여기 유상계약이 원인일 때라고만 제시해놨잖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아니라 묻는단 말이야. 허가는 요때만 받으라고 묻는단 말이야. 그럼 요때 아닌 때는 허가 받는 게 아니야. 뭐를 원인으로 할 때만?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한 때만 허가를 받는 거지. 유상계약이 아닌 때는 허가 받는 게 아니니까 1번 틀렸지. 이렇게 읽어나가셔야 되는 거지요. 2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 신청 밑줄, 허가증 첨부 밑줄 해야 돼요. 해야 된대요.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할 때도 포함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럼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면 지문이 또 이것도 틀린 거잖아. 3번 허가증에 허가 밑줄, 두 번째 줄에 거민의 거민 밑줄. 허가, 거민 엔드가 돼야 됨. 하나만 있으면 됨. 센 거가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죠. 허가가 센 거임, 거민이 센 거임. 거민. 거민이 센 거라고? 허가가 센 거야. 그러면 센 거 받으면 약한 건 받은 것으로 본다. 법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개사업법령의 가장 기초 용어들입니다. 그런 용어들은. 5번 계약 당시 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등기 신청할 때 허가 대상이라면 허가증 첨부해야 돼요? 첨부 필요 없어요? 첨부 필요 없어요. 거래 시 당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허가 거래할 때는 허가 대상 아니었잖아. 그럼 허가 필요가 없지요. 26. 등기 원인 증서 시장군수청장의 거민 밑줄이네요. 받아야 되는 경우는 다툼 있는 경우 등기 애교 선례야. 자, 그러면 뭐 이것도 중개사법의 가장 기초 용어, 등기법의 전문적인 문제는 아닌데, 자, 거민은 언제 거민 받느냐 하면은 토지 건물 분양권에 대해서 자, 세 가지가 부합될 때 등기 원인 증서의 거민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동 신청할 때는 계약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느 일방이 등기 절차에 협력 안 해주면 판결서를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판결서의 거민을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부합될 때만 거민을 받으면 셋 중에 하나의 요건을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거민을 받을 필요 없다. 자, 갑니다. 자, 1번 정답부터 먼저. 5번 명의신탁 해지 약정 계약이죠? 네.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거민 받아야 한다. 그러면 1번서부터 볼게요. 진정명의 회복 밑줄 계약임 계약이 아님? 아니,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더라도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 필요 없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거민 받으라 그랬잖아. 그럼 가등기는 아직 이전이 안 되니까 거민 필요 없어. 자, 3번 계약 일방 당사자 국가 지자체일 때는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투기할 목적이 없어. 거민 X. 4번 토지 수용
계약이 아니야. 그럼 거민이 필요 없어. 27. 다음 중 부동산 등기 규칙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밑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갑니다.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게 각하사유 아니야. 29조 2호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이라는 건 수리해서 등기할 수 있는 사유 정답 찾아보라는 거죠. 자, 등기할 수 있는 사유 정답은 4번. 일부 지분 밑줄, 근저당 밑줄. 공유 지분 2분의 1을 근저당 잡을 수도 있고 공유 지분 2분의 1 중 4분의 1 부분을 목적으로 근저당 잡을 수 있음. 쉽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이건 나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1번, 2번 묻고요. 1번에 상속, 빨리 동그라미. 그러면 상속 동그라미 외쳤느냐? 공유 지분이라면 일부 지분, 전원 지분. 전원 지분 앞에 일부 지분 나왔으니까 상속 등기할 수 없잖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잖아. 자, 2번 갑니다. 보존. 그럼 앞에 보존 등기돼 있는데 또 보존 등기 들어왔어요. 안 되죠? 왜? 하나의 토지 소유권은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으니까. 3번.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밑줄. 경매 절차 밑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대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수리 아니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냐 하면은 경매에 따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신청할 수가 없고 경매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해야 하니까 촉탁해야 될 걸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 5번 관공서 법원에 촉탁 들어왔죠? 촉탁 들어와야 될 걸 뭐 한 경우? 신청한 경우.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다 사례 하나 써볼까요? 가압류 등기를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이게 사례로 났던 기출문제입니다. 가압류 등기를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가압류 등기는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왜? 가압류 결정 내린 관공서인 법원에서 촉탁에 의해 가압류를 갖다가 등기해 줘야지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 갖고 접수시키면 되겠어? 28. 유증 밑줄. 원인으로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밑줄. 다음 설명 옳은 거 O 하셔야죠. 정답 자체는 문제 자체는 어려웠는데 정답 자체는 딛다 쉬워요. 3번 정답. 자, 갑니다. 두 개가 되시나.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1인 지분을 전원의 지분을. 그럼 따라서 1인 지분 이렇게 나오면은 X가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 자, 자기 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등기해야 수리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자기 지분에 전원의 지분에. 자기 지분을 본등기 써야지 전원 지분 쓰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 전원 지분 적으면은 이쪽은 각하된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에 따른 유증은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자기 지분만 적어야 돼. 수증자는 전원의 지분을 적어야 돼. 자기 지분 적어야 수증자는 소유권 이전에 갈 수가 있지. 전원 지분 적어놨다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 3번 이제 보지요.
수증자가 여러 수인 경우 포괄 유증자는 각자가 자기 지분, 지가, 유 등기할 수 있다. 배당 떨어지는 것이죠. 3번 정답. 나머지 갑니다. 1번 유증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갑니다. 미등기 부동산일 때 미등기 대장의 소유자가 갑이었습니다. 그럼 갑이 사망하면은 누가 보존 등기해야 돼요? 상속인 갑다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자, 갑니다. 살아생전에 갑이 A에게 유증을 해줬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그러면 자, 이 유증 관계가 특정 유증이냐 포괄 유증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특정 유증일 때는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하여야 갑-다시 상속인에 의한 보존 등기를 절대 하지 아니하면은 A는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해갈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지. 미등기 부동산 특정 유증일 때는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하여야 상속인에 의한 보존 등기를 하여야 수증자는 이전 등기해갈 수가 있음. 그러면 포괄 유증을 해서 이번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유증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상속인 앞으로 이번에는 상속 등기를 하여야 합니까?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증자 A 앞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준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1번 부동산입니다. 1번 부동산은 등기가 돼 있겠죠. 그럼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번에 똑같이 유증해 봅니다. 상속인 갑다시 있습니다. 자, 유증 갑니다. 특정 유증, 포괄 유증, 특정 유증. 상속 등기 거쳐야 A는 이전 등기에 갈 수가 있다. 아니에요. X. 특정 유증일 때도 상속 등기 거침 없이 수증자는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포괄 유증 상속 등기 거쳐야 이전 등기에 갈 수가 있다. X. 그러면 등기된 토지 부동산 유증할 때는 특정 유증, 포괄 유증 가리지 아니하고 뭘 거침 없이 상속 등기 거침 없이 다이렉트로 수증자는 이전 등기, 사망자, 유언자에서 직접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 미등기인 경우와 등기된 경우의 이 차이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변별력이 있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 됐고요. 2번, 28번에 특정 유증,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 나왔다. 포괄 유증 나왔네. 수증자가 단독 나왔다.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공동 신청. 4번 유언자 돌아가시기 전 유증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밑줄 할 수 없다. 유증받은 재산 가등기 순위 보존하려면 유언자 사망 후에만 가능하지 유언자 생존 중에는 할 수 없다. 5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각하수리 수리 각하가 아니고 29 다음 중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밑줄 소유권 보존 등기 밑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X 물었습니다. 3번 X. 건물에 대하여 건물 밑줄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를 갖다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받았대요. 소유권 확인 판결 확인에 의한 확정 판결 밑줄이죠. 건축주 상대로 승소 판결 받아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자로서의 자격을 인정 안 해줍니다. 누구를 상대로 승소 판결 받아야 되느냐? 지자체. 누구요? 지자체.
그럼 나머지 맞는 거 갑니다. 1.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받은 자. 요거 또 나왔네. 포괄 유증받았으면 누구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그럼 여기서 포자를 특자로 바꾸면 X가 돼버리는 거죠. 특정 유증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수증자 앞으로 보존 등기 못함. 누구 앞으로? 상속인이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토지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상대 자기 소유권 증명하는 확정 판결 됐지요. 4번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맞고. 5번 건축물 대장이 생성된 경우에 한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즉 무슨 얘기냐면 29번의 문제는 건물은 건축허가는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 받아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인정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30번 방문 신청 밑줄 등기 신청의 취하 밑줄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X 하셔야죠. 신청했어? 다시 철회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취하잖아. X는 2번. 등기 신청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지만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X죠. 취하는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죠. 그럼 문제 30번에 방문 신청했으니까 무슨 취하해야 한다? 방문하여는 게 출석하여 취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만약에 전자 신청했으면은 그때는 방문 안 해도 되지.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취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취하 방법은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 자, 그거만 꼭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주의할 거 확인. 1번 취하 시점 언제 취하할 수 있는지. 등기 완료 전, 각하하기 전. 두 개 꼭 기억해야 돼. 3번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3번에 일괄 신청 밑줄 치셔야지. 그러면 꼭 일괄해서 취하해야 된다. 일부 취하할 수 있다. 일부 취하할 수 있다. 그게 보이셔야겠고. 4번 공동으로 등기 신청했어요. 신청한 사람이 그대로 취해야 되니까 공동 취하해야 돼. 신청을 공동으로 했으면 취하도 공동으로. 자, 5번 대리인이 등기 신청했습니다. 그럼 취하시키려면 특별 수건 있어야. 31.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밑줄.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X. 1번 정답 X.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는 전세 기간 만료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럼 전세 존속 기간 중에는 전세권 일부 양도에 따른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문장에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할 수 있다가 원칙이죠.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가 원칙이 없다가 되는 것이겠고. 잘 정리하셔야죠. 자, 다시 한번 전세권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는 전세 기간 전, 후, 전세 기간 만료 전, 전세 기간 만료 후 이렇게 가보죠. 전세 기간 만료 전 가능 불가능? 불가능.
기간 만료하고 나서는 가능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기간 만료 전에 불가능한데 절대 불가능 예외 있음. 예외 있음.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럼 그 경우 단서가 안 달리는 한 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음. 기간 만료 후에는 할 수 있음. 1번 질문은 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는 할 수 없다라는 했으니까 문장 자체가 틀린 것이죠.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예, 됐고요. 자, 그러면 1번 질문 4번하고 묶으시라는 겁니다. 4번하고 잘 비교하셔서.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등기 원인으로 전세권 1번 등기,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게 존속기간 만료 전 나왔어. 배당이 그럼 여기 떨어지잖아요. 전속기간 만료 전이면 원칙적으로 전세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는데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경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1번하고 묶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됐고요. 32번 근저당 등기 밑줄 옳은 것은 O 하시면 되겠지요. 정답 5번 근저당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 밑줄 그 피담보 채권 양도 대의 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이건 왜 맞느냐? 근저당은 채권이 확정된 거, 확정되지 아니한 거. 확정되지 아니었다면 그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을 밑줄 쳤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피담보 채권 양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채권액이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피담보 채권을 양도해? 그러면 뭐를 원인으로 근저당 이전을 해야 되느냐면 확정 전에는 계약 양도. 뭐를 원인으로 이전해야 된다? 계약 양도. 그럼 만약에 앞에 지문이 피담보 채권 확정되고 나선 확정된 후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은 채권 양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이전을 하느냐 피담보 채권 확정 후에 이전하느냐에 따라 원인을 반드시 물어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면은 뭐가 원인? 계약 양도. 피담보 채권 확정 후에는 피담보 채권 양도 원인. 그 원인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그걸 변별력만 있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확인할게요. 틀린 거 쫙쫙 잡아드려야지. 1번 근저당 설정 등기. 근저당의 채무자가 여럿이래요. 분바이 단일. 단일. 그럼 분바이를 법률용어로 뭐로 나오죠? 구분. 보이십니까? 네. 구분하여 절대 못하잖아. 단일. X.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이래요. 근저당권자, 채권자가 여러 명이네. 단일로 아니면 구분하여. 단일로.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종전의 근저당 설정자는 근저당권자 공동으로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까? 종전의 근저당 설정자도 말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받은 제3자도 근저당권자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근저당 설정자였던 전 소유자도 근저당권자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근저당 설정 등기 안에는 채무자 절대 생략 못하는데 채무자 절대 생략 못하는데 33 다음 중 하필 등기 밑줄 가능한 경우 동글뱅이 자 2번 정답 수필지 토지의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다른 전세권 토지의 전세권 지상권 승역지의 지역권 임차권 용의권 등기가 있는 때는 하필할 수 있음이 되는 것이지요. 용의권 등기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2번 정답.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볼까요? 1, 3, 4, 5. 안 되는 이유 잡아 나갑니다. 1번 가등기 X. 3번 접수일자 달라 X. 접수의 언어릴 접수 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 있는 때 가능한 거지. 다르면 안 되지요. 4번 신탁 X. 전세권 등기에 있었으면 합필할 수가 있는데 신탁 등기가 있으니까 합필할 수 없다. 5번 세무서에서 압류 걸었네. 합필할 수 없음. 34.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 3번 X. 등기를 말소하는 때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가 있는 때는 제3자의 권리 등기 말소도 신청해야 됨, 신청 안 해도 됨. 신청 안 해도 돼. 직권 말소잖아요. 제3자의 권리 등기 말소는. 자, 그럼 나머지 맞는 거 확인. 1번 말소 등기 두 개 나왔어. 안 돼. 말소 등기는 다시 말소할 수 없음. 허용되지 아니한다. 옆에다 말소 회복 네 글자 하나 더 쓰시면 완벽한 거죠. 말소 등기가 불법이면 다시 말소 못해. 그럴 때는 말소 회복해야 돼. 2번 말소 등기 주등기 보이셔야죠. 그리고 종전 등기는 뭐로? 말소하는 표시. 3번 말소 등기 신청서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 첨부했어. 그럼 이해관계인이 밑줄이죠? 가등기 말소 밑줄이죠? 그럼 이해관계인은 단독이잖아요.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5번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었었습니다. 말소 등기하려면 분할 절차를 밟은 후 말소 등기하여야 한다. 35. 말소 회복 등기 밑줄.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X. 1번 정답 X. 자, 갑니다. 등기 기록 갑구에 소유권자가 A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땅 소유권을 근저당 설정해 주었습니다. B에게. 자, 이 근저당 설정 등기가 1번 근저당 설정 등기가 2번 말소되었습니다. 종전에 근저당 말소하는 표시해 놨었습니다. 1번 근저당을 말소 등기해 놨고 이 상태에서 이 A의 땅을 B라는 사람이 땅 사갑니다. C라는 사람이 사갑니다. 이 상태에서 등기부 을구에 2번 등기가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말소 등기가 불법일 때는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따라서 무슨 등기해야 된다? 말소 회복 등기해야죠. 그러면 요거 1번 등기 불법으로 이 말소 등기가 불법이라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한다고 1번 근저당 등기를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말소 등기가 불법이라면 이 말소 등기 때문에 지워져 있는 1번 근저당 등기를 살리는 회복 등기해야죠. 그럼 회복 등기하고자 할 때 공동 신청이라면은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있는데 권리자는 지워져 있는 근저당권자 B가 되겠고 의무자는 당연히 근저당 설정해줬던 사람은 누구예요? A. A. 현 소유자는 누구야? C. 자, 대법원에서는 말소 회복 등기 의무자는 불법 말소할 당시 소유자가 의무자이지 현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야. 그러면 따라서 C는 아니고 누구예요? 근저당 설정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 전 소유자. 1번 지문 확인해 보세요. 아니다.
소유자. 읽히시는 것이죠. 자, 근저당 설정자가 말소회복 등기 의무자이지 제3취득자가 절대 아니다. 1번 틀린 거 읽히셨으면 이제 나머지 말소회복 등기에서 이제 잡아나갈 거 2번 지문에서 어떤 이유건 당사자가 자발 및 출. 자발은 스스로잖아요. 스스로 자자잖아요. 그러면 불법 말소, 적법 말소. 적법 말소이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없다. 그것만 잡으면 끝나요. 3번 일부 밑줄. 포인트 제대로.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일부 단어 안 나오면 주등기. 4. 말소 회복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복 등기시 기준 밑줄. 대법원 판례 그대로 회복 등기시 기준. 5. 어떤 등기가 말소되고 회복 등기 전에 그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 밑줄. 많이 들어본 용어 같은데 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는 이해관계인임, 이해관계인이 아님, 이해관계인이 아님 이렇게 읽혀야 된다는 겁니다. 36. 다음 중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 밑줄. 아닌 거 X. 5번 X.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승낙이 없었대. 그럼 승낙이 있으면은 부기지만 승낙이 없으면 무슨 등기로? 주. 그럼 5번엔 주등기니까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1번 약. 2번 외의 권리. 3번 외의 권리. 4번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이잖아요. 간단한 문제고. 37. 가등기 밑줄. 틀린 것이니까 물음표 끝에 X. 2번 정답. X.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었어요. 가등기 명령 법원이 가등기를 촉탁 보였다. 촉탁입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 이제 나머지 맞는 거 확인 들어갑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밑줄. 가등기 밑줄. 가등기는 청구권이 있어야지만이 보존시킬 수 있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 생김 안 생김? 안 생김. 그럼 허용되지 아니한다. 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맞춰진 상태에서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받아 가등기만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4번 갑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 저당권 동그라미죠.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 자, 가등기 후 격려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하면 담보권인 저당권 취득하는 것이고 그럼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중간에 등기는 저당권과 다 양립할 수 있으니까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게 절대 없다. 담보물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하면은 중간에 된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게 절대 없다. 그럼 직권 말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문장이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5번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이후 된 등기로 가등기에 의해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가등기 이후 등기를 말소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직권 말소한 사실을 등기 명인에게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후통지 이렇게 쓰십시오. 사후통지. (38) 가압류 가처분 등기 밑줄. 틀린 것은 X. 자, 요거는 4번 X.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기입된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대요. 위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모두 말소 신청 밑줄. 자, 모두인가 한번 볼까요? (1번) 소유권 A, 2번 가압류 B, 3번 A가 C에게 땅 매매했는데 중도금 치르고 땅 안 넘기니까는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해갖고 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떨어져갖고 촉탁에 의해서 매수인의 가처분이 떴죠. 자, 뜬 상태에서 A가 땅을 갖다 D 매매하는 겁니다. 4번 소유권 이전 D. 가처분권자가 자 매수인이 가처분 걸어놨는데 땅을 갖다 매매했어. 그러면 이제 C라는 사람이 A를 상대로 법원에 가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송에 따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겠죠.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가압류 걸은 사람도 채권 승소 판결 받았어. 그럼 가압류에게 해서 자신의 채권 돈 받을 수 있는 돈을 갖다 받아내려면 경매 붙일 수가 있죠. 강제 경매 들어가죠. 몇 번으로? 5번으로 강제 경매. 누가 붙인 겁니까?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 경매 붙인 거죠. 자, 그다음 마무리. 이 사람이 C 매수인이 소송 걸어서 본안 소송에서 C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럼 승소 판결 받아냈으면 단독 신청이죠? 자, 뭐를 단독으로 신청합니까? 본인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하지요. 그럼 가처분권자 매수인이 본안 승소 판결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은 몇 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6번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자 C. 그러면 가처분권자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가처분 이후 등기가 지금 몇 개가 있음? 2개가 있단 말이야. 4번과 5번 2개가 있단 말이야. 잠깐 보시면 이제 문제를 4번에서 보세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모두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4번도 5번도 말소 신청을 C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4번 소유권, 5번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 모두 할 수가 있대. X예요. 이게 정답. X 틀린 거예요. 왜 안 될까? 요거는 말소 신청할 수 있음 없음? 4번 있음. 5번 없음. 왜 없을까? 가압류권자가 경매 붙인 거니까. 그럼 그 가압류 등기가 가처분보다 먼저 후? 먼저. 그러면 선순위 권리기에 강제 경매가 들어간 거니까 선순위 권리기에 강제 경매가 들어간 거니까 가처분권자가 토지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경매는 멈춰진다. 계속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자, 4번 이해하셨죠? 자, 됐습니다. 39. 대지권의 등기 밑줄 바르지 못한 것은이니까 X. 자, 3번 X. 대지권의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 순서는 순위 번호가 틀렸지 않습니까? 순위 번호에 따른다가 아니라
수 번호에 따른다. 이렇게 돼야겠지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맞는 지문인데 주의할 거 한번 볼까요? 1번 주의. 대지권 등기 시 일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죠. 그럼 토지의 일련 번호,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일자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2번 대지권 등기하면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의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 있습니다. 됐고요. 다만 그 등기가 건물에 관한 부기가 붙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됐고요. 이 정도만 읽을 줄 아시면 되겠고. 자, 40번 마무리 갑니다. 등기관의 결정, 처분, 이의 신청, 밑줄. 옳지 않은 것은 X. 2번 정답 X. 등기 말소 신청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말소 수리해 주지요. 그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안 되면 각하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면 각하시키는 사유가 부동산 등기법 1호, 29조 각하사유 1호 관할 위반도 아니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야. 구비 서류를 갖다 구비하지 않아서 각하시키는 사유라면은 29조 1호, 2호 각하사유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그걸 등기해줬어. 그러면 그거 29조 1호, 2호 위반 등기, 1호, 2호 위반 등기가 아님. 29조 1호, 2호 위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함을 이유로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로 가야 돼요? 없다로 가야 돼요? 없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의 신청할 수가 없고 말소 신청을 갖다가 유예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부당함을 이유로서 직권 말소 왜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지문 확인하고 마무리 갑니다. 1번 등기관 처분의 이의 신청 방법으로 시정 구할 수 있는 경우 소송 나오죠? 네. 없다. 소송 없다. 소송 없다. 등기소의 등기관의 업무가 부당하면 소장을 못 쓴다는 겁니다. 이의 신청으로 권리 구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소장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3번 이의 신청서 밑줄 치셔야죠. 등기소에 제출. 그 다음 4번 등기관이 각하함에도 불구하고 등기 실행한 경우 29조 1호 2호 사유를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만 절대 무효인 등기로서 직권 말소해야 되니까 직권 말소 안 하면 이의 신청 대상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기간 없다. 이렇게 지문 잡으시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모의고사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풀수하는 들리는 지문 안에서만 반복하셔갖고 실수 줄이는 게 최상의 지름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